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MCU 드라마 변호사 슈얼크는 영화 샹치의 깜짝 카메오 어보미네이션의 행방을 설명했습니다. 소서러 스프림인 웡이 스스로를 훈련시키고자 굳이 수감 중인 어보미네이션을 골라서 탈옥을 시키고 굳이 골든데거 클럽까지 데리고 가서 경기를 진행해서 수련을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소서러 스프림이 굳이 왜 그랬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아쉬운 설명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샹치에서의 등장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MCU 소서러 스프림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원작의 소설 스프링 닥터 스트레인지는 리빙 트리비널이나 이터니티 같은 초월적인 우주적 존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MCU 닥터 스트레인지도 베욘드의 멀티버스 영화에서 리빙 트리비널을 아주 요상하게 만나기는 했었죠. 리빙 트리비널은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1편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언제나 아주 거대한 정말로 멀티버스를 뒤흔드는 위기에서만 나타나는 리빙 트리비널이기 때문에 아직 MCU에서 그가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으나 원작에서는 무려 슈얼크와도 연관이 있을 정도로 독특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작가 댄 슬롯은 자신의 연재에서 슈얼크를 리빙 트리비널로부터 우주를 지킨 변호인으로 승격을 시켰는데요. 드라마의 총괄 제작자 제시카 가오는 슈얼크가 제4의 벽을 처음으로 넘은 작가 존 번의 연재는 물론 댄 슬롯의 연재도 드라마 제작에 상당히 참고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슈얼크에선 상사 홀리웨이가 어보미네이션 사건을 슈얼크에게 맡기면서 일자리를 제한하고 직장에서도 슈얼크로 다니라는 조건을 거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원작의 댄 슬롯 연재에서는 정반대로 홀리웨이가 직장에서는 제니퍼 월터스로만 다니라고 제안을 하고 자신의 손녀인 15살 슈퍼빌런 사우스포의 법적인 문제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홀리웨이가 주요 로펌 중 최초로 초인 관련 사건 업무를 맡는 것을 하는 설정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확실히 제시카 가오가 댄 슬롯 연재를 드라마 제작에 많이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원작에서 대체 어떻게 슈얼크가 그 위대한 리빙 트리비널을 만난 것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드라마 슈얼크 1화 분석 영상과 타이타니아 소개 영상에서 챔피언 오브 유니버스가 슈얼크에게 패배한 사건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슈얼크가 리빙 트리비널을 만나는 이야기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슈얼크 첫 번째 볼륨 7호에서 마기스트라티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요. 마기스트라티는 리빙 트리비널의 우주적인 법 집행관으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판사, 배심원, 변호사입니다. 리빙 트리비널이 마블 유니버스의 창조주 원 오브 올의 대변자로서 멀티버스적인 진리, 법을 관장하는 우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기스트라티를 따로 두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기스트라티는 챔피언이 사카돈이라는 외계 행성에서 아담 워럭이 보낸 수많은 우주의 강자들을 이기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카돈이라는 행성에선 강함이 곧 정의이고 법원이 곧 복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서 슈얼크 앞에 마기스트라티가 나타납니다. 리빙 트리비널이 이제는 슈얼크를 마기스트라티로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 슈얼크의 상사인 홀리웨이가 이들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알고 보니 마기스트라티는 각 행성별로 위대한 법률가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데 슈얼크의 상사인 홀리웨이에게도 연락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홀리웨이가 마기스트라티와 리빙 트리비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리웨이는 마기스트라티를 만나고 그들과 일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법률가들의 진정한 꿈이라면서 반드시 이들과 함께하라고 말을 하고 슈얼크는 이에 화답합니다. 리빙 트리비널은 그녀에게 멀티버스의 보편적인 법, 우주적인 법을 알려줍니다. 어벤져스와 판타스틱 4와 함께 우주를 몇 번이고 방문한 슈얼크지만 리빙 트리비널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엄청나게 행복해합니다. 우주의 법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 뒤에 그녀는 재판관이 되어서 우주의 여러 특이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사카돈이라는 행성을 지배하려는 챔피언과 법정 다툼을 말 그대로 진짜 다툼을 벌여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파워스톤을 착용하고 싸우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파워스톤을 착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또 직접 인간 상태로 변해서 훈련을 받아서 평소 체력을 길러서 슈얼크로 변했을 때 훨씬 더 강해져서 챔피언과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마기스트라티는 이제 슈얼크가 한동안 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녀를 지구로 보내주는데요. 패배한 챔피언은 복수에 눈이 멀어서 회복 후에 파워스톤을 지구의 타이타니아에게 전해주는 식으로 복수합니다. 얼마 뒤에 지구에서 11화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즈음에 슈얼크는 데일리 비글의 JJJ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얼크의 두 번째 볼륨 12호에서 마기스트라티는 슈얼크를 토성의 위성 타이탄으로 소환했습니다. 당시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선 타노스의 동생인 이터널 에로스, 즉 스타폭스가 재판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스타폭스가 그의 사랑을 유도하는 초능력으로 가스라이팅, 성희롱, 성폭력을 여러 여성들에게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를 변호하던 슈얼크는 자신도 어벤져스에서 활동을 했을 때 멤버였던 그와 사랑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의 능력에 당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타폭스는 슈얼크의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슈얼크는 분노하면서 그를 참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타폭스의 아버지인 타이탄 이터널 멘토가 스타폭스를 타이탄으로 텔레포트 시킵니다. 타이탄에서 지구의 법이 아닌 타이탄의 법으로 그를 무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마기스트라티는 이는 옳지 않다면서 슈얼크를 마기스트라티로 불러서 재판의 관찰자로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슈얼크는 자신도 스타폭스의 피해자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참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리빙 트리뷰널이 직접 나타나서 그녀를 설득하는데요. 그녀는 대리인이자 관찰자로서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리빙 트리뷰널은 아직도 망설이는 슈얼크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들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그 의미를 소개합니다. 복수를 의미하는 반쯤 가려진 얼굴, 형평성, 공정성을 의미하는 완전히 벗겨진 얼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불가피성을 의미하는 완전히 감춰진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리빙 트리뷰널은 불가피성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슈얼크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슈얼크에게만 그렇게 해준 하나의 현상으로 이 얼굴은 원래 타인을 비추는 얼굴이며 항상 우리가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인을 심판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불가피한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슈얼크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으로 가고 그곳에서 스타폭스의 재판에 공정한 관찰자로서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타폭스에게 더 많은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문드래곤의 능력을 이용해서 스타폭스와 슈얼크가 정신적으로 연결이 되었고 둘의 기억과 입장을 동시에 팩트체크합니다. 스타폭스는 슈얼크와 사랑을 나눴을 때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자신이 슈얼크에게 큐피트 같은 능력을 사용한 건 한 번밖에 없는데 아주 최근이었으며 그녀가 결혼하게 만들도록 사용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폭스는 당시 남친과 슈얼크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그녀에게만 사용한 것이라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슈얼크는 댄슬롯의 연재 동안에 법원에서도 존 제임슨과의 연애에 대해서 낙서를 그릴 정도로 갑자기 존과 사랑에 불타오르는 떡밥이 있었는데 다 이 스토리를 위한 것이었죠. 슈얼크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결혼의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법정에 소란이 발생하지만 문드래곤과 캡틴 마블이 슈얼크의 분노를 막고 토노스가 등장하면서 소란은 중단됩니다. 토노스는 스타폭스의 형으로서 자신도 스타폭스의 무죄를 증명할 증언을 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스타폭스와 같이 지냈던 유년기의 한 추억을 이야기하는데요. 토노스가 너무 강해서 아기 없이 어느 반려동물을 죽이자 자신의 능력으로 남들을 자주 행복하게 만들고 위로해 주었던 스타폭스는 타노스에게도 죽음도 삶의 일부라면서 위로해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언 때문에 타노스는 죽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니힐리스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스타폭스는 유죄를 선고받게 되고 타노스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도 같이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자 슈얼크가 마기스트라티로서 타노스의 증언을 확인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재판의 결론을 유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용기 내서 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타노스의 정신으로 들어가서 증언의 참 거짓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드래곤이 슈얼크를 타노스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슈얼크는 타노스가 말한 증언이 사실인지 찾아봅니다. 타노스의 강력한 정신력으로 슈얼크는 위기에 처하지만 그때 증인석과 연결된 기술 때문에 스타폭스는 타노스의 내면에 들어갈 수 있었고 슈얼크를 구해줍니다. 둘은 같이 타노스의 깊은 내면을 파헤치면서 타노스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며 지금 법정에 있는 타노스 자체도 애초에 타노스의 클론, 즉 가짜이며 그가 스타폭스에게 거짓 기억을 삽입해서 스타폭스가 거짓이라고 항의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타폭스의 뇌를 조작한 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그가 정신이 이상해졌고 능력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가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슈얼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오지랖을 떨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가 갑자기 남친 존에 푹 빠져서 그를 남편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타노스는 그저 재미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분노한 슈얼크는 너 때문에 내 인생과 내 남편의 인생 그리고 스타폭스의 인생이 망가졌다면서 타노스를 참교육합니다. 문드래곤이 타노스의 조작을 스타폭스의 뇌에서 지워주고 스타폭스는 원래대로 돌아오며 아버지 멘토는 스타폭스에게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과한 뒤에서야 그를 복권시켜주겠다고 명령합니다. 일이 끝나자 슈얼크는 다시 지구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그 둘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 뒤에 슈얼크 두 번째 볼륨 20호에서 슈얼크가 리빙 트리뷰널로부터 우주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슈얼크는 마기스트라티를 은퇴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언제 은퇴했냐고 친구들이 묻자 그녀는 초와 초 사이에 은퇴했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줍니다. 비교적 최근에 리빙 트리뷴널이 그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슈얼크가 속해 있는 우주를 죽이고 새로운 우주, 더 깔끔하고 더 간단하고 더 엘레강스한 궁극의 우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궁극의 우주라는 표현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메타적인 전개로 슈얼크가 속한 원작의 메인 유니버스 지구 616 현실과 지구 1610 현실의 우주 얼티밋 유니버스 중에 선택하려는 리빙 트리뷴널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얼티밋 유니버스는 현대적이고 현실적인 전개로 새로운 팬들을 많이 유입했습니다. 물론 자극적인 설정 때문에 얼티밋 유니버스에 질린 팬들도 있었지만 메인과 얼티밋 둘 다 즐기는 팬들에겐 두 세계관 모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마블 코믹스가 얼티밋 유니버스를 메인 유니버스로 교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 슈얼크 스토리가 그런 시대적인 맥락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슈얼크는 초와 초 사이에 시간 없는 시간 동안 리빙 트리뷴널을 설득을 했습니다. 자신의 우주 616 현실이 매우 복잡하고 지저분하지만 그 대신에 그만큼 전설적 레전드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네 현실이 재밌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장면으로 묘사되진 않았지만 리빙 트리뷴널은 슈얼크의 말에 동의하고 그 우주, 즉 메인 유니버스 616 현실을 살려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얼크가 이런 후일담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었죠. 즉 설정상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리빙 트리뷴널이 지구 616 현실을 지우려고 했으나 슈얼크가 지구 616, 즉 마블의 메인 유니버스를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크릿 워즈로 얼티밋 유니버스는 메인 유니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리부트가 되기도 했죠. 다만 슈얼크가 리빙 트리뷴널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소재가 좀 더 자세하게 많은 분량으로 다뤄졌다면 슈얼크의 이 순간이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빙 트리뷴널이 한 번쯤 MCU에 나올 법도 한데 닥터 스트레인지와 슈얼크라면 그와 대화를 해볼 만한 캐릭터일 듯합니다. MCU 슈얼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